은퇴 후 젊음과 장수의 비밀 공개. 절식 운동보다 중요한 한 가지 습관. 서론 은퇴의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목적 없는 하루에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시간은 많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고, 뉴스 좀 보고 산책 한번 하고 밥 먹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멍해지고 건강은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운동해야지, 덜 먹어야지 하면서 건강을 챙기려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보다 더 깊은 데에 있습니다. 바로 소속감입니다. 진짜 장수와 젊음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습관,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 운동보다 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퇴직하고 직장이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 공백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나의 역할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늙어갑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무려 75년 동안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심지어 유전자도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깊고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바로 진짜 건강과 행복,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죠. 사례 1, 매일 마을회관에 나가는 김노인 이야기. 김춘자 어르신 72세은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 삽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시절 두 분 다 우울증 증세가 왔어요.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밥맛도 떨어졌죠. 그런데 동네 이장님의 권유로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처음엔 귀찮아서 안 간다 했지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니 세상에,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노래교실, 글쓰기반, 게다가 요즘은 마을 유튜브도 찍으신답니다. 동네 어르신들끼리 자주 만나고 누가 아프면 같이 병원 가주고 생일이면 모여서 잔치도 해요. 지금은 두 분 모두 혈압도 안정되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춘자 어르신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 사는 맛이 나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거든요. 사례 2, 온라인 그림 동아리로 인생 2막을 연 박선생님. 박영수님 68세은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허무감에 빠지셨대요. 30년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딱 멈추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온라인 그림 모임을 알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줌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오히려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에너지가 살아났다고 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그림 모임 있고요. 틈틈이 그림 전시회도 해요. 그림 그릴 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와요. 박 선생님은 요즘 SNS도 하시고 본인 작품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합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대요. 우리 아빠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례 3, 마을 버스 운전으로 제2의 청춘을 맞이한 정기사 아저씨. 정호영 씨 65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은퇴 1년 만에 살이 8kg 찌고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니까 몸이 망가졌죠. 그러다 우연히 마을버스 운전 자리를 알게 됐어요. 운전 경력도 있었고 일주일에 3일만 일해도 된다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매일 아침 옷 챙겨 입고 시간 맞춰 나가는 게 사람을 다시 살려요. 정 씨는 요즘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몸무게도 다시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소속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작은 모임에라도 나가세요.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프로그램, 교회나 성당 모임 등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약입니다. 익숙해짐이 연결의 첫걸음이에요.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줌 모임, 카톡방, 유튜브 댓글, 그림 동호회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낯설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디지털 세상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역할을 찾아보세요. 손주 돌보기, 글쓰기, 자원봉사, 동네 반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즉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무리 젊음과 장수의 비밀, 결국 사람이다. 운동 열심히 해도 먹는 거 조심해도 마음이 외롭고 소속감이 없으면 몸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인생을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다름 아닌 연결입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삶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은퇴 후 젊음과 장수를 위한 핵심 습관으로 소속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흐름을 이어서 왜 소속감이 그렇게 강력한가? 이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다음 단계입니다. 왜 소속감이 절식이나 운동보다 강력할까? 과학으로 밝혀진 인간 본능, 그리고 몸과 뇌의 반응.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다. 이건 단지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사람 사이 연결을 위해 진화했다는 게 수많은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인간의 대뇌피질 중 상당 부분은 사회적 신호 해석, 즉 누가 웃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어떤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라본 덤바 교수는 사회적 뇌가설이라는 이론을 통해 인간의 뇌 용량이 커진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즉, 인간은 태생부터 혼자서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뇌와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다. 과학이 말하는 고립의 독성. 하버드대, UCLA,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립니다.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 치명적이다. 염증 반응 증가.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인체는 위협을 감지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면역 시스템은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것이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치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면역력 저하. UCLA의 스티브 콜 박사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의 유전자 발현은 항바이러스 면역 유전자는 억제되고 염증 유전자는 과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외로우면 몸이 병에 더 잘 걸리고 회복도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수면 장애와 뇌 기능 저하. 외로운 사람들은 깊은 수면이 어렵고 수면 중 각성 상태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결국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지죠. 참고 연구. 줄리엔 홀트-L UNSTAD et al. PLOS 메더선 2010. 사회적 고립은 하루 한갑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건강 위험 요인이다. 반대로 연결은 몸을 낫게 한다. 이제 반대로 볼게요. 사랑과 연결될 때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옥시토신의 분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거나 유대감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상처 회복도 빠르게 해줘요. 엔도르핀 도파민 증가. 좋은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뇌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통증을 덜 느끼는 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알츠하이머 예방. 자주 대화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를 막고
치매를 늦추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고령자는 치매 발생률이 50%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할까? 뇌와 몸이 젊어지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대화할 사람을 확보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중 누구든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대화하세요.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아요. 단절은 곧 쇠약의 시작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야 내가 씻고, 옷 입고, 외출을 하게 되죠. 뇌는 기다림과 기억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활동을 하세요. 자원봉사, 손주 교육, 동네 정원 가꾸기, 온라인 글쓰기 등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정은 면역 시스템까지 바꿔놓습니다. 결론 몸을 돌보려면 먼저 마음의 관계부터 살펴라. 우리는 흔히 운동을 하거나 덜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돼요. 그게 바로 뇌를 살리고 장수를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운동은 안 해도 당장 죽지는 않지만 외로움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고 함께 웃고 서로 기대는 삶을 시작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젊어지는 길입니다.